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후보자로서 생물학적 동일성은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신적 동일성은 갖고 계십니까? 네, 나가서 사회학적 동일성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온화하시면서 소신과 강단을 갖고 계시는 정신적 동일성 내지는 사회적 동일성을 계속 좀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극한 호우에 따라서 전국에 4명이 사망이 되고 1명이 실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대피를 하고 중대본은 경보 최상인 심각 단계까지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월 17일 어제죠. 저녁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한남동 간제에서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와 만찬회동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만찬이라고 보는데 재난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재난 현장이나 아민 위기관리센터 정도 가셔서 이렇게 지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재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 차례-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식 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나서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총리가 거기 앉아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누가 국민의 안전을 살피겠다는 말입니까? 말로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일단 하나. 그러면서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저는 대통령과 같은 파다. 무슨 파인 줄 아시냐? 무슨 파라고 하셨겠습니까? 현장파라고 현장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 계셔야죠. 현장에 나가 계셔야 현장파로서의 진정성을 보이는데 그거 안 나가 전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기관리센터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현장에도 안 가시고 네, 위기관리센터에서 오늘 오전에 위기관리센터에 그래 오늘 오전이죠.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 지난 상황인데 그런 지금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도 호응을 진행을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정세에 맞겠느냐? 지난 2020년 지난 정부 때 일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마침 8월 10일이죠. 폭우 피해에 대통령이 재택이 있다고 해서 자택이 위기관리센터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민주당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이 정신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어제 저녁 이 만찬 회동이 있을 때까지는 이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중앙 아니 그러니까 이 저는 지금 대통령하고 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총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네네. 후보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적어도 그래도 재난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그리고 총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앉아서 많은 비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즐기고 있다? 그럼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용납을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았죠,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행안부 장관을 디딜점 삼아서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당의 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서, 시간이 없어서 예. 일단 출마 안 하신다. 생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중에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사실은 정치인 장관도 사퇴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오해하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 장관을 특히 선거 관리를 하는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도 지금 내정을 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네, 잠시 전에 드리려던 말씀입니다만 저는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지원을 하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엄정 중립을 지키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엄정 중립 지키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신상 관련해서 한두 개씩만 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인사검증 기준이 없죠.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 해가지고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공표를 한 것은 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 검증의 기준에 우리 후보자님은 몇 개가 해당이 될 것입니까? 거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저희가 15년 전 3회, 10년 전 아니 그건 2회 공천의 문제고 음주운전은 있지 저희가 않습니까? 공천 기준을 예.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원용해서 갖다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 관련해서 다른 거는 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전용차로 위반도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얌체 짓이거든 사실은요. 얌체 짓이. 그것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그런데 못한 데 이제 대해서 전용차로 위반이나 송구스럽게 장애인 생각합니다. 주차구역은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운전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셨을 건데.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